서울 마포구의 한 내과입니다. 살이 쪘다고 하자 대뜸 약을 얼마나 줄지 묻습니다. 키나 몸무게도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 10kg가 급하게 좀 쪘어요. 그러면 비만약을 한번 드려볼게. 며칠치 드릴까? 한 달? 다른 약도 달라고 해봤습니다. 잠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좀. 예, 알겠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와 신경 안정제 한 달치를 1분 만에 구했습니다. 닷새 뒤 다시 갔습니다. 약 줘야겠지만 택시에 놓고 내려가지고. 좀 이따 또 드릴게.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환각이나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는 중독될 위험도 있습니다. 약품 정보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약국에 물어봤습니다. 운전하면 안 되나요? 어디서도 주의사항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처방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만 처방을 줄이면 식약처 정식 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마약류를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제 중독도 심각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아봤더니 15분이면 끝나는 피부 시술에도 수면 마취를 권유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 홍보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편안하게 피부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써 있습니다. 모든 시술에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피부가 칙칙해 고민이라고 했더니 영양주사를 추천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통증이 선주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면 마취를 다 하시고 진행하시긴 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면서 매번 수면 마취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10분 중에 9분이 하세요. 같이 하시게 되면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수면 들어가요. 대부분 미다졸람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씁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너무 통증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잠깐 주무시는 수면을 진행하기도 하세요. 이렇다 보니 성형외과, 피부과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에선 지난 4년 동안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면 마취 없이 진행하시는 분도 제법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아파서 수면 마취 해야 되는지는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통증 조절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면 마취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양과 횟수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사고 당일 수면 마취제를 2차례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 여성 측은 오늘 운전자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나옵니다. 휘청이며 걷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합니다. 이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은 100m도 못 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하루 만에 수면 마취제 등을 2번이나 맞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치료 목적 이외의 투약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약물을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 씨에게 2종의 마약류를 투약해준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부터 운전한 남성에게 비슷한 약물을 처방해준 다른 의사 3명도 고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전신의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추가 수술 등 치료를 남겨둔 상태에서 내사에 빠진 상황이라 20대인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가량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해봤다고 답했는데요. 환각성 식욕 억제제인 나비약도 1% 정도가 복용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사용해본 청소년의 대부분은 병원 처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처방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